고등학생이 무슨 해외 논문 제1저자도 돼 있고 고등학생 신분이 고등학생이 아니라 박사에 주민등록번호 바꾸고 UN 인턴십하고 세계보건기구 가서 인턴십하니까 명문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조국 딸 2009년 고려대 지원 당시 자기소개서에 세계보건기구와 국제백신연구소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에 지원해 경험을 쌓았다라고 자기소개서에 썼어요. 그런데 WHO 인턴 지원 자격엔 20세 이상이에요. 대학교 졸업 전 대학생은 지원도 불가해요. 그러면 고교생이 어떻게 이거 인턴에 지원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아까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소 관계자는요. 고등학생을 인턴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우리 인턴 최근에 선발한 적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세계보건기구에 인턴을 했었던 A씨는 내가 근무하는 동안엔 고등학생 인턴을 본 기억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조국 후보자가 썼다는 그 자기소개서 세계보건기구와 국제백신연구소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에 지원해 경험을 쌓았다. 사실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생각해보면은 지금 고대나 서울대 학생들이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지금 고대나 서울대 자체의 모든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 면접을 보거나 이게 입시 합격을 시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냥 뻥튀기한 자소서만 갖고 그럼 자기들이 입학을 했다라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아, 이거 뻥튀기다. 예, 그럼 뻥튀기한 거를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회사 입사할 때도 검증 단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이는 대로 믿지 않고 읽혀지는 대로 믿지 않아요. 검증 자료들을 필요로 하죠. 근데 그런 검증 자료를 분명히 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맞는지도 분명 확인했을 거라고 믿고 싶은 겁니다. 우리 학생들은. 그런데 그저 뻥튀기 자소설이라고도 하는데 자소설? 네, 그런 걸로 믿게 된다라는 것은 정말 자괴감 느껴지는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말입니다. 대학에 가기 위해서 요즘 초등학교 때부터 꿈 생각하고 어떻게 자신의 일을 그러니까 해 나갈까를 고민해요. 그래서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원래 생각했던 대로 가야 대학교에 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자신의 커리어를 쌓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뻥튀기 해도 된다? 이제 모든 사람 이제 뻥튀기 학원 다닐 겁니다. 뻥튀기 학원 예, 다니자.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편법을 써서 나도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까? 왜 나는 좋은 대학, 남들이 말하는 스카이에 못 갔을까? 아, 저 능력이 없었구나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예. 아, 기본적으로 진짜 20, 30대 그리고 부모님들, 우리 능력 없는 부모들 박탈감 느끼게 하지 마시고 진짜 학생들 상실감 느낍니다. 이런 자소서 분명 통과시켰을 리 없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네. 방금 거는 고대 입학 자소서였고 부산대 의전원 자소서는 그럼 과연 문제가 없을까? 한번 분석해 볼까요? 오늘 한 조간신문은 부산대 의전원의 자소서는 자소설이었다. 소설 수준이었다. 라고 의혹 제기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당시 학생회장으로 활동했다. 조국 후보자 딸은 이렇게 썼지만 학교 측은 무슨 소리냐. 당시 남학생이 학생회장이었다. 본인은 자기가 학생회장이었다고 주장하는데 학교는 아니었다. 남학생이 학생회장이었다. 사실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요. 키스트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에 3주간 인턴 근무했다. 하지만 약 닷새만 출근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 국제진료센터와 응급실에서 통역 및 의료보조 봉사를 수행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의대생이 아닌 학생이 의료봉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자소설. 한편 오늘 대학생들이 촛불을 든 것뿐만 아니라 제1저자 논문이 논란이 되고 있는 당국대가 이 제1저자 등재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도 자체 조사에 착수하는 날입니다. 당국대 관계자의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연구 진실성과 관련된 의혹들이 거기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게 봤을 때 언론에서 보도된 소위 그 의혹에 대해서는 전부 다 다루게 됩니다.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는 범위는 다 할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소아청소년 의사회에서도 조국 후보자 당사자를 고발을 했습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의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의학 논문은 방학 숙제가 아닙니다. 개구멍을 통한 전형적인 입시 부정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후보자는 법무장관 대상자가 아니라 수사 대상자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오늘 이제 당국대, 부산대, 서울대에서 각각 진상조사 들어간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은 이제 고발까지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좀 전에 영상 보셨습니다만 여러 사람들이 고발했어요.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이라든지 또는 이현주 의원 등 정치인들도 고발을 했고 또 의사 단체라든지 의사들도 지금 뒤를 잇는 것 같습니다. 고발됐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하지만 수사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좀 고발됐다 하더라도 다 기소를 하거나 또는 다 유죄 판결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합법적인 절차는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정치적인 판단, 정서, 국민들의 정서 형성과 법적인 부분은 또 나눠서 볼 필요는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고발을 할 때 조국 후보자만 고발할 것인지 아니면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가족들을 고발할 것인지 이것도 봐야 되는데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조국 후보자에게까지 당사자에게도 인정될 것인지 아니면 알고 보니 조국 후보자는 아니고 가족들의 법적인 문제가 나오는 것인지까지도 확인해야 되는데 그건 한참 후의 문제거든요. 예. 그리고 또한 그것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실망하고 분노하는 것이 법적인 그런 판단을 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까 아무 탈 없다라고 하는 것도 국민들의 정서를 약간 회피하는 그런 언급인 것 같고요. 또 조국 후보자 범죄자니까 당장 처벌해라라고 하는 것도 너무 과도한 그런 해석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각 대학교들의 조사 결과도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